자,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. SK 예.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예. 자, SK 하이닉스 하면 사실 뭐 꿈의 직장, 뭐 복지 최고, 뭐 이렇게 많이들 꼽히고 예. 있는데 특히나 신입사원들은 더더욱이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봉이 예. 신입사원의 연봉이 예. 1억 가까이가 된다고요. 뭐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상여금까지 다 합치면 네. 1억 후반대, 그러니까 9천만 원 후반대입니다. 네네. 제 지인 하나가 거기 딸이 두 분 계신데 한 명은 삼성전자 다니고 한 명은 SK 하이닉스를 다닙니다. 네. 처음에는 저기 삼성전자 다니는 딸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오다가 요즘 들어와서는 SK 하이닉스 아, 다닙니다. 역전됐군요. 예.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. 네. 지금 뭐 영업이익률을 따지자면 한 30%에 육박합니다. 영업이익률 30%면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 거죠. 일반 예. 제조업들이 좀 잘 나가는 제조업들이 한 10%? 10%밖에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 영업이익률이 30%라면 미국의 어떤 그런 IT 기업들,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가 30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거의 그와 같은 그 첨단 네. IT 기업 수준이죠.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? 뭐 반도체도 있지만 뭐 이쪽 세트 사업 부분,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하다 보니까 네. 물론 반도체에서는 호실적이 나지만 나머지 뭐 이렇게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부분에서 깎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가 항상 이렇게 호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, 분명히. 예. 불과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좀비 기업으로까지 불렸습니다. 예. 네. 그 예전 이름이 하이닉스죠. 이게 하이닉스의 탄생 계경을 보자면 IMF 때 그 빅딜 2호입니다. 빅딜 1호가 철도 차량 그 통합. 네. 지금 그 현대 로템이었고 2호가 당시 그 현대전자하고 그 LG 반도체하고 기업을 저기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 당시 어떤 거는 지금 DJ 당시의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. 그렇죠. 네. 예. 당시 그 합병을 주도한 쪽이 그 전국 경기연합회였습니다. 네. 당시 구본무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LG 반도체를 뺏긴 거죠. 현대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로 정경련의 회의에 한 번도 모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. 네. 작고하시기 전까지. 그런 좀 LG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아픈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사실 뭐 하이닉스로 탄생하고 나서 한 10수년 동안은 굉장히 또 좀비 기업으로 네. 그냥 대중들한테 알려졌습니다. 왜냐? 인수가 되자마자 뭐 승승장구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당장 그 부채가 10수조 원에 해달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당장 부채 부담이 있으니까 회생을 못한 거죠. 그러면서 어떤 그런 뭐 청산 위기까지 왔었습니다. 네. 오다가 10년 전 2012년에 SK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이 했던 그 나름 뭐 DNA가 기업 인수 합병 아닙니까? 뭐 몸집을 굴린 것도 지금 같은 경우 올 그 재계 순위도 올 초에 현대차를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로 올랐습니다. 2위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뭐 네. 옛날 같은 경우가 보통 뭐 삼성, 현대차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순위가 그쵸, 뒤바뀌었죠. 예. 삼성 그리고 SK, 현대차 이런 식으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완전 알짜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좀 SK 그룹 내에서의 어떤 그런 주요 포트폴리오가 보면 뭐 통신, 정유 그리고 이쪽 반도체까지 네. 3대 포트폴리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K가 좀 하이닉스가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네. 이렇게 인수된 이후에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? 그러니까 2012년 인수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아픈 좀 뭐라고 합니까? 좀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한 16년, 17년 그쪽에 좀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. 당시 어떤 그런 반도체 글로벌 어떤 반도체 경기도 어떤 좋아진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. 네. 지금 뭐 재계에서도 뭐 상당히 혹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% 정도 네.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전반적으로 뭐 앞으로도 이제 미래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재계에서도 뭐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? 사실 뭐 반도체 경기란 게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상승 하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? 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 실적이
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제게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네. 아하,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. 하이닉스 이런 실적 이면에 네. 산업재해 위반이 좀 있었다라는 예, 게 예, 예. 드러났죠. 물론 뭐 산업재해 위반이란 게 최근 그 국감에서 이게 좀 드러난 부분인데 네. 이렇게 기업들이 그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노동부에서 뭐 일자리 우수 기업이라고 표창을 합니다. 하면서 그 인센티브로 네. 근로감독을 면제를 해줍니다. 근로 감독을 면제해 준다고요. 예, 예. 네. SK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네. 고용을 많이 창출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7, 8년 정도 근로감독을 면제를 받았습니다. 노동부에서.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산업재해가 근로감독 면제 기업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난 기업으로 뽑혔습니다. 이번 국감에서 네. 한 60몇 건 정도 뽑혔었는데 뭐 그 중에는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. 네네. 과연 2015년인가요?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질식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청 노동자입니다. 예. 세 분이 숨졌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이렇게 뭐 좀 논란에 끼어가지고 한 명이 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로 감독 면제라는 건 그만큼 근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, 허술하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뭐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고용을 많이 창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항상 뭐 일자리 창출 하다 보니까 그 대신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로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는 네.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니까 뭐 그 SK 너네 자체적으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산재 사고가 많았다는 식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반대로 뭐 인센티브를 준 게 사고 위험을 더 키우는 꼴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사실 인센티브를 뭐 그냥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쪽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물론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괜찮은 혜택인데 네. SK 같은 경우 워낙 잘 나가지 않습니까? 네.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거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노동부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좀 물론 뭐 일자리 창출하면서 우리 경제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네. 그 사망 사고라든지 뭐 산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지 않냐, 네. 칼날을 hir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경영계에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되는 사업장 중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영 책임자 이게 뭐 오너일 수도 있고 뭐 대표가 될 대표일 수도 수도 있고. 있는데 이분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아직 뭐 이 재계 쪽에서는 이게 좀 너무 좀 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또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좀 뭐 기업하고 좀 뭐 어떤 프렌들리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손질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노동계라든지 그 일각에서는 그건 안 된다.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또 제가 보기엔데 요즘 또 이렇게 경영 하두가 소위 말하는 ESG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ESG 경영이라는 게 결국 어떤 그런 뭐 기업의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뭐 다른 부분이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것은 기업의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? 그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지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또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우선 그 안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그렇죠. 걸 기원례한 거죠.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. 안전이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힘들고 약간 이렇게 좀 위험스러운 그런 일은 하청업체한테 맡깁니다. 네. 그게 기업으로서는 홀더 이렇게 뭐 효율성을 낼 수 있으니까 쉽게 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네. 이런 사고가 좀 벌어진 걸로 좀 판단됩니다. 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감독 면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불러오기 때문에 네. 다른 인센티브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좀 예. 어떤 것들이 좀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당장 같은 경우가 뭐 좀 기존에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
말하면 뭐 정부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계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좀 맞대. 지금 막상 뭐 머리를 맞대도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. 없을 네. 건데 좀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뭐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어떤 제재의 칼날을 먼저 좀 휘두르야 되지 않냐. 네. 강자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아까 네네. 저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 같은 경우에도 기업 쪽에서는 지금 경영 환경이 안 좋다. 이런 상황에서 뭐 당장 뭐 오너라든지 경영 책임자를 뭐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. 네.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기업 쪽 이야기죠. 한 노동계의 이야기는 어떤지도 들어보고 뭐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 뭐 좋은 방안이 네.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. 사전 예방이 가장 맞습니다.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조금 이렇게 산재가 조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800명이 넘습니다. 네. 뭐 하루에 한 두세 명 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.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보면 ESG 경영에 뭐 박차를 가하고 뭐 표현이 조금 그랬습니다.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트렌드는 벌써 오래전에 좀 된 거거든요. 예, 예. 한국 사회에서는 좀 퇴색이 된 거죠.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뭐 지배 구조라든지 뭐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 많이 뒤진다는 어떤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앞서서 그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국회의원이 네.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. 예. 앞서 그래픽이 나왔는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. 예. 사실상 감독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 예. 이게 사고 위험을 더욱더 키우는 맞습니다. 상황이다. 예, 예. 이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. 인센티브지만 반대로 낮추고 있다는 거죠. 예,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뭐 아주 실적 좋은 네. 기업한테서는 뭐 인센티브가 필요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. 갖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하청 업체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좀 벌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앞서 뭐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 보장이 좀 돼야 될 것 예. 같습니다. 네, 자 지금까지 재계인사이트 한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